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 체인지라고 하는 청원 플랫폼에서 그런 글을 발표했죠. 한동훈 딸 사태의 본질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조직 범죄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딸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낼 요량으로 스펙 쌓기 등 논문 표절 등을 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미국 교육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것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체인지라고 하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청원 사이트래요. 오.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를 가셔가지고 이쪽 청원에다가 숫자를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그 청원에 익숙해 있잖아요. 예. 지금 청와대 청원이 없어졌고 어저께 그 최강욱 의원이 입법한 그 청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이 아니라 청원이 있는데 그거 옛날엔 국회에서 1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5만 명으로 낮춰졌어. 네. 어제 한 2시간 만에 그거 마감시켜버리더라고요. 이건 정도는 해줘야죠. 제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임명됐더라고요. 네. 네. 이분께 3가지를 답하라고 네,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 그 내용이 뭐였냐. 첫째, 케냐 대필 작가에게 대필시킨 거 사실이냐. 네. 시켰다면 얼마 줬냐. 그 돈 누구 거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약탈적 학술지에 4개 내지 5개 딸 논문 실은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이냐. 한 편당 얼마 줬냐. 그 돈 누구 거냐. 요거. 세 번째, 미국의 한 대회에 딸이 앱을 출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앱을 200만 원 주고 내가 만들어줬다라고 말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사실이냐? 네. 그러면 그 200만 원 누구 돈이냐? 이 3가지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민주당 의원 누군가는 이 3가지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언론도 물어야 돼요. 예, 계속 물어야 돼요. 안 물으니까 이렇게 청원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에 그 우리 교민들 한인들께서 쓴 글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글들을 논문의 외향으로 대중이 오해하게 만든 기만의 주체는 독립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학술지에 게재한 한동훈의 딸 혹은 이를 도운 인물이다. 지금은 21세기다. 전자문서화가 필요하다면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고 개인 드라이브나 웹하드에 저장하면 충분하다. 이거를 이제 논문 아니고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이다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작성한 글들을 전자문서화한 거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이분들 이야기고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표절은 심각한 문제라고 학습시킨다. 저희는 처음에는 단기간에 출판된 논문의 수 그리고 종횡무진 걸쳐있는 다양한 분야들의 논문들에 놀랐고 명백한 표절의 증거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그 대담함에 경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온라인 첨삭 등의 외부 저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 이거는 네. 일반적인 단순한 온라인 첨삭 지도를 위해서라면 굳이 케냐인 대필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 같지 않다. 입시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저 연습용으로 쓴 글을 첨삭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정도는 당장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체드윅 국제학교 선생님 중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 논리가 굉장히 좀 와닿았었고요. 네.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해명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한동훈의 딸 스펙에서 드러난 반복적 표절과 대필 등은 손쉬운 방법으로 학문적 성취와 잠재성을 허위로 포장하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 명문대는 사회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 명목상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의 면면은 사실상 장애나 빈곤 혹은 환경적인 문제를 그저 한 후보자의 딸을 빛나게 하는 소품으로 전략시킨 듯한 불편함을 거둘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이거 답 안 하고 넘어가면 한동훈 내내 발목 잡을 거예요. 네. 나는 한동훈이 40일 안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처럼. 이게 저는 지금 말한 저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하도록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 누군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네. 이럴 때 진돗개 정신을 가진 의원이 있어야 된다. 이제 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치 막 언론에서 강성이라는 딱지를 씌우면 '아 그럼 자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을 뭐 남양주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특히 토론에 나가서 그 우리 당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역할, 당의 목소리를 내러 간 거기 때문에 개인 이미지를 어떻게 씌운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목소리 높이고 특히 이 한동훈 문제만큼은 전 한동훈 사태라고 보거든요.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조국 사태라고 언론이 그렇게 도배했는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의 해명을 실어주는 언론. 그러니까 뭐 언론을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이 한동훈에 대해선 끝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요. 숫자가 7,500명 목표인데 아까 그 청원이요. 5,318명 정도 돼 아. 있는데 음. 우리들 화력이면 이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지 뭘.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시면은 주위에 나오는데 여기 가셔 가지고 청원에 좀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임명했어요. 김현숙도 임명을 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 근데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우리 협치합시다." 했잖아. 그 뭐 하루 만에 깨질 그 언약. 네. 강행을 했죠. 일부 언론에서만 강행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뭐 임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논조 자체도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이 개인에 대해서 전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최근 이프로스에 뭐 한동훈을 응원한다면서 검사 200명 정도가 글을 썼다. 그래서 검사의 롤모델을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언론이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프로스의 글을 그대로 보도할 게 아니라 그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는지 좀 취재도 해보고 그 얘기한 사람들이 특수통 쪽인지 뭐 형사공판부 쪽인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검사들이 또 친윤 검사인지 이런 것도 딱 똑같이 들이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서 마치 검사의 그 롤모델을 진짜 만든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열이 받는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런 거지. 사람이 최소한 있잖아요. 상대방이 날 때렸어요. 때리니까 무릎 꿇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날 때렸으면 더 세게 갚아줘야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겉으로는 국회 나가 가지고 뭐 협치합시다 했지만 그다음 날 민주당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장으로 내밀 때부터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범죄 혐의자예요. 더군다나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이자가 실제로는 스펙 쌓기에서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던 의도까지 드러났어. 그리고 뭐 본인 뭐 알고 보면 무슨 뭐 세금 아끼려고 뭐 위장 전입도 하고 온갖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왜 그 엄마로부터 집 물려받을 때 네. 희한한 스킬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이자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협치하자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 쉽게 표현하면 저쪽 일파가 우리 쪽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칼부림한 놈. 이놈을 행동대장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네. 전쟁 성파한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자체가 뭐 스펙 쌓기 이런 걸 떠나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검언 유착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다 무혐의로 풀어낼 정도면 저는 그 한동훈 뭐 나중에 한동훈이 뭐 민정수석 역할을 할 거야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자잖아요. 이거 정의롭지도 않고 음. 예, 공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아가페 전형이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 고발 사주, 불법 청탁, 사건 덮기, 유용 접대, 모해 이중 교사, 청문회 국정감사 위증, 불법 사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장부 증명서 위조, 요양원 불법 개설, 건강보험 불법 수급, 부동산 불법 투기, 학력위조, 뭐 경력위조, 박사학위 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관련 있는 자일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 자를 법무부 장관에 딱 임명하는 순간 민주당과의 전쟁 선포면 상대가 싸우겠다고 덤비면 네. 다른 거 없어요. 싸우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쪽 하나 카드를 버린 거예요. 한덕수가 먼저냐 한동훈이 먼저냐 해서 한동훈이 먼저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카드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총리 임명하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은데 더니 우리가 방송으로 약간 의혹 제기한 게 있죠. 한덕수는 김현장 몫이다. 윤석열의 이득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한덕수는 잘라도 된다. 요거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으로 쓸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게 하면서 총리 인준 안 해주고 있다로 쓸 거라고. 네. 한동훈 미리 임명해 놨어요. 이제 하나 남은 카드는 정호용인데 정호용마저도 북한이 코로나가 창궐하니 담당 장관으로서 임명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밀리면 끝없이 밀려가는데 한동훈 임명하면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장관이 딱 6명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성추행 비서관 네. 하고 성추행 차관 언론이 조용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한번 네. 모아서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민이 좀 웃으시라고요. 네. 참 어쨌든 간에 지금 한덕수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당론은 인준 못한다지만요.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준해주자고. 난 이분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가 때리고 막 들어와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굴복하는 민주당을 바라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지금 인수위하고 취임 일주일간의 그 모습에 싸우는 민주당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과 과를 잘 들여다보고 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찰에 의해서 어떤 난도질을 당했는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셨다가 실제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해서 뒤늦게 좀 후회하셨던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일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몇 대 맞더라도 계속 손을 내밀면 결국엔 상대방도 그 진정성에 감동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날릴 때가 아니다. 특히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2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요거라고요. 뭐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에 뭐 이것 때문에 우리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람들이 왜 윤석열 취임식을 안 보겠습니까? 패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한동훈을 임명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분노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협치할 생각이 없구나. 근데 한동훈까지 지금 뭐 민주당이 방법은 없죠. 청문 보고 채택을 뭐 해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덕수 관련해 갖고 한덕수를 민주당이 무난하게 통과시켜버리면 지방선거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마지막 포로가 남아 있어요. 지금 뭐 의원직 사퇴하고 출마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현재 민주당 의석이 167석입니다. 그 167석의 효능감을 국회에서 한덕수를 낙마시키는 걸 보여주면요. 저는 중도까지 민주당을 찬성할 거라고 봐요. 중도 다수가 민주당을 돌아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능함 때문에 그렇다고. 네. 무능이나 범죄 사실 또는 뭐 김현장 같은 상황들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를 통과시켜주면 저놈들도 같은 놈들이지. 지지층 이반하고 중도 이반하고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한동훈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동훈이 왜 안 되는지를 지금 푸나님이 열 몇 가지 쭈루룩 열거한 것을 반복적으로 누군가 홍보하고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회전문 인사 중에도 핵심이 저는 박진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네. 김앤장이 무슨 인큐베이터도 아니고 네. 이게 김앤장 정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 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야만 해요. 네. 그리고 그걸 알리지 않고 그냥 정치 게임인 것처럼 몰아가면 이건 스스로 지는 게임을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와 기재부, 검찰과 기재부, 김현장의 기득권 카르텔이 네. 어마어마하게 작동하고 있는 네.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깨줘야 되는데 여기 언론들이 이제 뭐 이간질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덕수를 이제 인준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 그게 시작했다. 정치 게임으로 보니까 그래요. 요거는 민주당이 자기 색깔 갖고 확실하게 낙마를 시킴으로써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윤석열이 인사 자체를 엉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요거 날려야 되는데 요거 갖고 지금
모르죠.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민주당 당론은 지금 한덕수 인준 불가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 정치인들의 워딩을 보면 뭐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 소신 저도 인정하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핵심 지지자들의 분노도 잘 헤아린 다음에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지, 마치 강성 지지자들이니까 다 버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다가 또 더 화가 나는 건 선거철 되면 또 그분들한테 후원금 받으려 하고 그분들한테 나와서 어필하려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열받는 게 축적된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는 것도 좋고 소신 발언도 다 좋고 협치 타협 다 좋은데 최소한 핵심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헤아릴 건지 같이 얘기하면 저 진짜 박수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분위기가 그 용산에 그 양재택에 계시는 분들이 정호용을 그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임명할 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고 정호용 사퇴시키면 더 이상 이제 후퇴 없다. 한덕수 해도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불가하다고 걸었던 사람이 7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 속속들이 임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 힘을 보여줘야지. 민주당이 권한으로 한덕수는 낙마시켜버려야죠. 정의당 데스노트도 무력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 주술은 저쪽에는 안 통하는구나, 아주. 민주당은 그냥 거의 100% 통하다시피 했는데.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